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냐면 제가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까 그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 급락할 때 채권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책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게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진 거잖아요. 그 위험 자산 돈이 빠지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안전 자산으로 가잖아요. 그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채권이죠. 그 채권의 수요가 몰려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의 수요가 몰리게 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겠죠. 근데 오히려 이때 나스닥이 하락할 때 채권 금리는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 인덱스 떨었어요. 다 떨어졌어. 미국은 완전 초박살 난 거야. 초박살. 미국 자산 자체가 안전자산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근데 그걸 교육을 받을 건 아니죠. 그건 뭐, 예. 그건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거지. 그건 뭐, 선입견처럼 교육을 받을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예, 달러 인덱스는 안전자산에 하죠.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오래 빠졌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달러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미국 채권은 어떤 거냐? 미국 채권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미국이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하는 영역이니까. 근데 채권 발행을 해도 미국 채권을 안 사죠. 왜? 미국의 채권이 세상, 지구상의 글로벌 중에서 가장 안전자산이 미국의 채권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채권이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미국의 채권이 망할 일이 없으면 미국의 채권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의 채권을 안 사줘요. 왜? 위험자산이라고 인식하니까. 되게 웃기긴 하죠. 위험자산을 인식하니까 미국의 채권은 안 사줍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선입견인 영역이 아니라 돈은 그 동물적 본능이에요. 이거는 뭐 정치의 개념도 아니에요. 동물적 본능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는 안전자산의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과매도 구간에서 관세 유예 조치 이벤트에 의해서 반등해서 올라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는 이제 초토화된 거죠. 게임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요번에 그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4월부터 5월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관세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게 미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미친 영향을 미친 거. 근데 아마 2월 2분기에는 관세로 인해서 근데 이 관세라는 영역이 관세를 부과했다 안 부과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인 거잖아요. 생산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생산이란 그 세뇌 교육을 받는데 아니죠. 경제에서는 소비죠. 소비를 해야지만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죠. 소비를 안 해주는데 무슨 생산을 떠들어대요. 무조건 경제 기본은 소비입니다. 소비를 하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가처분 소득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오히려 저축을 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저축을 하게 되면 내가 쓸만한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경제가 안 좋아져요. 경제가 안 좋아지는 지표가 뭐예요? 미국의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아지는 거. 최근에 미국의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건 경제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2분기 때 관세를 적용했다 안 적용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국민들이 물품을 안 사. 오히려 저축률이 높아져. 그러면 기업들은 소비를 국민들이 안 해주잖아. 생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면 생산량이란 것은 GDP의 뭐예요? 국민 총생산이 GDP라고 하잖아요.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것이 GDP가 떨어진 거. GDP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 총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국민 총소득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나요. 채권 쪽도. 채권 쪽에 미국의 자산이 안전자산이었으면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라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신 게 미국을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서요. 근데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불안하게 보고 안전사를 안 보잖아요. 안전사를 봤다고 한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쵸. 근데 지금 떨어지잖아. 여하튼 간에.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요걸 왜 말씀드리냐. 뭐 단순하게 뭐, 근데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항상, 우리 어제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본은 뭐냐면, 펀더멘탈이에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도, 종목에 투자할 때도, 내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내재적 가치예요. 내재적 가치입니다. 가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재적 가치가 있는데 이 내재적 가치는 이건 펀더멘탈입니다. 그 외부적 가치가 있어요. 그 외부적 가치가 뭐가 있냐면 이거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이걸 멀티플이라고 표현하죠. 이 멀티플에 따라서 이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거죠. 멀티플이 높게 평가되면 주가는 상승하잖아요. 근데 그 내재적 가치가 기반이 되는 게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외부적 가치는 멀티플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 영역이 있죠. 경제도 똑같은 거예요. 지수도 똑같습니다. 지수도 내재적 가치는 뭐예요? 내재적 가치는 미국의 경제예요. 근데 미국의 경제를 바라볼 적에 아까 보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요.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미국이 가장 좋다면서 미국 가장 부강한 나라면서 그럼 다 미국으로 와야지. 미국 자산을 사야지. 왜 미국 자산을 다 던져버려? 어? 돈은 정체 개념이 아니에요. 돈은 절실함, 간절함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영역이에요. 돈이란 것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적 본능의 영역이에요. 나 좋아요, 너 나빠요 이런 영역이 아니야. 감정의 영역이 아니야. 생존의 영역인 거지. 돈이란 것은 되게 민감해요. 근데 미국을 안 좋아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정치의 개념이 아니라 미국 자산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다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다고. 그러니까는 미국 채권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자. 채권금리 떨어지고. 그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어디 겠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펀더멘탈은 무너졌다. 근데 이 외부적 가치 있잖아요. 이게 외부적 가치가 요거는 저거죠. 뭐 이제 정책의 영역 있죠. 정책의 영역. 그래서 우선 요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기업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 근데 펀더멘탈한 게 뭐 단순하게 뭐 재무제표만 펀더멘탈은 아니고요. 그 회사가 진짜적으로 진실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향후의 사업 발전성, 그것도 펀더멘탈이에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정체가 돈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펀더멘탈의 기본이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죠.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 경제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를 봐야 돼. 이게 핵심이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는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봐보세요.
그럼 내재적 가치가 무너진 상태, 내재적 가치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내재적 가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올라가면 그건 뭐랄까? 버블이에요, 버블. 펀더멘탈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그 진정성이 있죠. 그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양 같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금양이 뭐 2차 전지로 해가지고 뭐 리튬 강산 뭐 해가지고 했잖아. 지금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양 그리고 금양이 막 4,000% 날라갔던 종목 아니에요? 지금 뭐 거래 정지래. 제가 여러분들 제가 영상 녹화해드린 거 한번 봐보세요. 금양 제가 뭐라 했어요? 재무제표 위험하다고 경고해드렸죠. 뭐 아니라다니까 지금 거래 정지 때문에 관리 종목 들어가 버리고. 이거 예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날라갔던 거죠. 거의 4,000%인가 2,000%인가 하여튼 날라갔어요. 엄청나게. 몇천 프로 날라갔어요. 내재적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면 그래 투기성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채권 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 미국 자산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관세 부과에 대한 유예 조치를 90일 했다. 이를 발표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진정성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것이 진정성이 있을까요?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간 거예요? 펀더멘털이 받쳐줘서 올라간 거예요? 그냥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거 하나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또 이 펀더멘탈조차도 지금 갖고 있는 이 내재적 가치 이 펀더멘탈조차도 무너지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떨어지겠지 뭐. 내재적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경제를 계속적으로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단순하게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기분 좋아라 할 수 있죠. 그건 제가 아까 시황 분석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그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건 그냥 기분 좋으실 분만 좋아하시면 되고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실 분만 느끼시면 되는 건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 시험이 있으면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죠? 3개월, 4개월 전부터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언제 준비하죠? 시험 일자 발표 나면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죠. 아, 내가 머리가 똑똑한 것처럼. 아, 나 머리 똑똑해. 나 머리 똑똑하니까 뭐 당일치기 할래. 어떤 사람은 또 딱 당일치기 하죠. 당일치기 하면서 하루 만에 3, 4일 만에 시험 공부하죠. 코피 흘려고 하면서. 이거 다 아시죠? 이게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한 건 없어요. 누구나 다 똑똑해요. 그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투입을 해놓냐, 어떤 단어를 내 머릿속에 넣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은 3, 4개월 전에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준비를 해요.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전에 당일치기로 벼락 공부 하잖아요. 이거 다 경험해 보시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3, 4개월 전에 3, 4개월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망하고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은 준비가 되시긴 하겠죠. 근데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또 뭐 증시가 폭락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울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내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요거는 여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근거는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을 꾸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안 되거든요. 항상 이제 데이터를 기반해서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계속 모니터한 결과 뭐가 있냐면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제 제가 방송을 쉬었고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지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암호화폐 쪽도 지지하고 또 뭐 다른 여러 근데 철강 쪽도 지지하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분 중에서 채권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이 사업 쪽. 그래서 이분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지 돈을 버시는 분이에요. 채권 사업을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쪽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한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지 돈을 버는 거죠. 채권 사업을 하는 거니까. 채권 금융 사업. 그러면 신용물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되죠?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지만 그분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트럼프 지지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오히려 나스닥이 하락할 때 보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제조건 뭐라 했어요? 나스닥이 하락하게 되면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채권을 사게 되거든요. 그 채권을 사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채권 금리가 상승했어요. 나스닥이 최근에 하락할 때 채권 금리는 상승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트럼프 지지자분께서는 자기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지금 하는 정책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다시금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근데 봐보세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상승해줬잖아요. 고가로 해가지고 12.67% 상승했잖아. 급등해줬죠. 그러면은 근데 상승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채권 가격이 오히려 마이너스 1.37% 떨어졌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관세 유예 조치를 취하신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모두가 해피한 거잖아.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채권 금리를 떨구려고 했었어요. 채권 금리를 인하하려고 했다고. 근데 이 채권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을 명분을 뭐라고 했죠? 명분은 금리가 너무 높으면은 뭐 기업들이 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고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도 대출 이자가 높으니까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막 압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있다 보니까는 연준 정책에 침해를 못 하니까는 경제 정책을 펴갖고서 관세 정책을 펴갖고서 채권 금리를 떨구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채권 금리가 떨어진 건 좋았어.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요때 채권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에게도 해피한 결과가 아니에요. 우선은 나스닥이 폭락했으니까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지금 원성이 데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시위가 좀 일어나잖아요. 거리로 나와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 그러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도 우선 떨어지겠죠. 반대 쪽에서.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심리적으로 동요가 되긴 하겠죠. 본인도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인 트럼프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분은 채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채권 가격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 불만인 거야. 누구도 불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신 핵심 관료도 불만이고, 그리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50% 국민들도 반대고 불만이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약간 동요를 일으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나에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코너로 몰린 거죠. 그래서 오늘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의로 해서 그 뭐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 전략적으로 다 이거 고려하고 있었다. 이거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올렸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전략 자체가 처음에는 강공하게 가다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협상력을 끌어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건 겉모습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저는 깔려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뭘로 체크하시면 돼요? 뭘로 체크하시기는 데이터로 체크하세요. 명백한 데이터로. 채권금리로 체크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걸 원합니다. 나라 경제가 망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인의 지지율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독재를 원하시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장기 집권을 원하시긴 하시잖아요. 다시 재선되기를 원하시잖아. 그 위치에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 이 권력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거잖아.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대통령 입장이라서 자기 권력이 있는 건데 그 권력을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권력을 누리려면은 본인이 다시 한번 재당선해야 되고 탄핵당하지 말아야 되고 지지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본인을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에게도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펴고 있으니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트럼프도 살아남기 위해서 막판에 최종적으로 유연성이라는 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분도 코너에 몰린 거예요. 코너에 몰리지 않았으면 왜 유예 조치를 했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뭘 집중하셔야 될 것 같다? 물론 경제 데이터는 계속 변하긴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포인트는 채권 금리예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까요?